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12일 오전 7시 27분입니다. 어제 이 영상에서 이번 주는 시장이 그렇게 재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더 1억, 비트코인 1억을 찍고 펌핑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주 딱 떨어진다라는 얘기보다는 지금부터는 가격적인 부담이 생긴다라는 부분이 좀 확실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아직 일부 알트들 같은 경우는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변동성이 커질 때는 그만큼의 리스크도 감수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주가가 오른다고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실제로 막 가치가 올라서 오른다기보다 호가가 오르는 걸로 보셔야 되거든요. 항상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자트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조심 좀 하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하시고 4월부터는 시장 자체가 조금 흐름이 바뀔 수 있거든요. 4월 달부터 다음 달부터는 지금부터 리스크 좀 관리하시면서 좀 섬세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 보면서 그리고 주식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께 올바른 투자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어제 아침 새벽이었죠? 아침 오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문의를 좀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 상담을 좀 드리다가 그 말씀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카톡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제라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주민 원하는 것에 케이블카 국이름이 야영장 어쩌고 저쩌고 하시네. 이런 것도 크게 매력 있는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환율 이틀 만에 20원 더 내렸다. 미국에서 좀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인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아닌 것 같던데? 이게 어제 뉴스다 보니까, 그죠? 20대 고용보험 가입 18개월 연속 감소세.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고용보험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 이제 1학년도 올라오는 애들은 급격히 더 줄어들어요. 그거보다 더 줄어들어. 거기서 반쯤 줄어든 게 지금 신생아들이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특히나 제가 가지고 있는 메인 업종이 사실 사교육이잖아요. 청소년들을 수업을 하고 가는 그런 부분인데, 학생이 많으면 이게 수업이 될 텐데 이제는 그 학생들의 인구가 너무 터무니없이 줄어들어 버려가지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당장에 대한 불안감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심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수익보다는 좀 먼 미래, 이제는 우리 한국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25년, 26년, 27년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또 생기시면서 연금적인 측면으로 투자하시는 게 옳지 않나. 저는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연연하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연연하지 마십시오. 자, 아직도 더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1억을 넘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직도 더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 뒤에 벌어질 일들이 좀 많이 보여서 그렇거든요. 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서울대 의대 교수마다 집단 사직 압박, 출금 의정 갈등. 저는 이번에는 정부 편입니다. 저는 이걸 어쨌든 지금 힘들고 부작용이 생기고 막 그런 여론들이 나올 거예요. 막 지금 병원 가서 막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거 너무 속상하고 힘든 일이지만, 지금 안 고쳐놓으면 이거 정의 평생 못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의사분들. 이 쌍놈의 새끼들 진짜. 그죠? 그래서 다 떠나가라고 하세요. 외국에서 의사를 데리고 와도 되고. 이거 진짜 한번 부작용은 버티고를 한번 고쳐야 됩니다. 개혁을 한번 해야 됩니다. 증권세 쪽도 마찬가지고요. 예금 가입하러 갔다 2,500원 초장 80대 결국은 ELS 위험 또는 80대 난리가 났네요. 그죠? 의제 인당장사 금월 사태 금융인 손익이 꺾였다. 그죠? 은행 인당장사 끝났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미국 기관 한국 개미 화력이 콘시장 불기둥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블랙록 20만 개 매주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 상승 여력 남아있어. 자, EV의 이트가 딱 맞는 것은 상승 여력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다랑 상승 여력은 출발이다라는 얘기는 다르거든요. 남아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남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비행기 이륙할 때 에너지를 쓰고 관성으로 쭉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애들 눈치 없다 보니까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도 못하고 비싸니까 눈치 보고 있으니까 쭉 올라가는 거지. 사진 않으니까. 왜냐 개미들이 많이 달려들어 떨어질 텐데. 개미들 못 달려드는 거야. 감히 1억인데. 200만원, 300만원 할 때, 500만원 할 때 사는 할 때 못 사고, 2000만원 할 때 사는 할 때 못 사고, 이따 이제 와서 살려고 달려드니까 너무 비싸고, 사람들은 뭐 유튜버들은 뭐 비싸다 말다 어쩌고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번텨내야 될 여러분의 숙명이라는 거라. 그죠? 우리는 2022년 때 비트코인 사자, 2023년 10월 때 사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저도 시작 시드 대비 거의 4배가 늘었던데, 코인 시드는. 전체 시드 말고 코인 시드에서. 전체 시드로 쳤을 때는 뭐, 한 2배 정도 늘었긴 하더라마는. 얼마 안 냅니다. 얼마 안 되고, 저 이제는 이제, 투자 자금을 이제 몇 천만 원 정도 굴리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넉 단위를 한번 노려봐야죠. 그리고 나서 내년에는 뭐 1억이 이제 1억이 넘어가고, 뭐 이제, 전 2, 3년 안에는 이제, 한 3억대까지 해가지고 정말 투자 자문사를 차릴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만들어야죠. 그죠? 저는 그런 직장에 대한 커리큘럼이 더 좋거든.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뭐, 일확천금이 아니라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계좌가 훨씬 더 매력적이거든요. 오피스텔 살려고 돌아다녔었는데, 일단은 좀 그렇습니다. 네. 제 얘기만 하고 있네요. 네. 한 달째 2600 박스피. 네, 그렇습니다. 박스피, 코스피 괜찮아요. 네, 코스피는 지금 중국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정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는 괜찮은 종목도 있으니까 충분히 언급드렸던 것 같고, 그죠? 뭐 GS건설 같은 경우, 뭐 KTNG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죠? 배당금 요번 나온 거 보니까 제법 나오더라고. KTNG가 4,000원 정도 나오죠. 주당 4,000원 나오고, 지금 GS건설은 500원 준다는 말이 있고, 뭐 그렇던데, 일단 적자 났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국 MG시대가 사기 시작했다. 금, 채굴, ETF 무서운 상승세라고 하고 있네요. 중국 애들이 금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애들은 금, 집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집착 있을 정도로 좋아하더라고요. 속도 높이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있고요. KB트치, 전고체 어쩌고 저쩌고, 주의시간 비슷하게 어쩌고 저쩌고, 충전수도 어쩌고 저쩌고 뭐 나오고 있네요. 그렇게 뭐 볼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리가 쏘고 쿠팡이 어쩌고 저쩌고 뭐. 자, 이 정도면 살만한 가격. 신축 아파트부터 많이 팔렸다. 그죠? 서울 아파트 거래 기지개를 펴고 있다. 또 이제 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유혹 좋은 데서 사시면 되고, 대출 뭐 이제 금리 좀 떨어질 테니까 좀 뭐 무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죠? 좀 가볍게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봐봐. 항상 뒷북이라니까.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 부동산에 좀 안 좋은 부분들도 있고 좋은 부분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다 정상화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소기업선사들이 이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죠. 동탄 또 갭투자 몰리네요. 참. 하여튼 전부 하여튼 빚내서 뭐 하려는 거 보면 좀 그렇기는 해. 갑자기 이런 거 보니까 또 제가 오피스를 받은 것도 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환율입니다. 1310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쵸? 네. 1300원대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 물가도 정도 잡힐 수 있겠다. 그쵸? 네.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화는 9원까지 9원 살짝 못 건드린 상태에서 약간의 조정 중, 그 정도 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일은 이제 18달러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큰 변동성이 없는 부분이죠. 빅스차트는 이제 살짝 반등을 하다가 약간의 조정세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스닥 역시 이런 조정을 좀 줬다가 약반등 정도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추세를 좀 살려주고는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상추세가 약해졌다는 부분을 우리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반등이 어디서 끝나느냐가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이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뭐 이런 식 원형으로 이렇게 밀고 떨어지는 그림이 등장하게 된다면 하나의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바로 따지지 않고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숏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은 한 8100, 지금 유골물 같은 경우는요, 8200이 지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 모습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함부로 아직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이 함부로 좀 진입을 하기에는 불편한 상황이에요. 조금 타이밍 좀 섬세하게 노리시면서 짧게 방망이 짧게 이것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직은 이게 비싼 가격에 와 있다는 건 저도 알고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승의 여력이라는 것은 꺾이고 온 걸 보고 나서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처럼 이거 목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제가 숏을 이걸 다 발라먹었잖아요. 그죠? 이거 꺾이는 거 보고 나서 들어가시면 돼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 근데 지금 힘이 살짝 빠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꺾였다라고, 당연하게 꺾였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일러서, 어쨌든 요 22평을 한번 이렇게 살짝 꺾어주는 그림을 보고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한 건 스토캐스틱도 그렇고 상승 여력이 지금 약해져 간다. 그래서 뭐, 숏은 원래 롱 같으면 이 상승 관점이거나 이게 주식 관점이면 제가 장기 투자를 하면서 모아가 보세요라는 말씀을 쓸 텐데, 우리 마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섬세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숏 타점을 조금 노리시면서 기다려보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해되시죠? 저희 구독자님 다 잘 아시니까. 그다음에 한 8,100 정도에서 이렇게 이런 거 꼴렁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보시면서 타점을 노리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17,900 그다음에 17,700에서 600 사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골물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제 한 200포인트 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12,300, 18,300 정도 될 수 있겠죠. 18,300에서 그죠? 요거 200포인트 올리시면 됩니다. 유골물 지금 갭이 좀 커가지고 유골물이 이제 더 높은 가격에 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는 유골이 좀 더 상승할 거라는 관점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는 뭐 이제 조정세 들어왔었네요. 그 정도. 쿠팡 많이 올랐었고. 됐습니다. 그쵸? 네. 쿠팡 같은 애들이 단단하고 좋아요. 쿠팡 이렇게 바다 이렇게 다지면서 가는 애들, 이런 애들 장투하기 좋은 거야. 그죠? 자. 달러 코인입니다. 유럽에서 또 ETF에서 상장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상승을 또 강하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점이냐라고 질문하면은, 고점은 아직 모르겠어요. 고점이 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 사실은 좀 재미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단기 엔딩이라는 얘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定수렴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 조정이 나오는 걸 보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조정을 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삼각형의 조정 부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상방 돌파를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상방 돌파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추세 이제 이렇게 잡혀야 되겠지, 그지? 무슨 말이냐면, 이걸로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이제 이렇게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추세 꺾일 거냐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요지설 기준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네,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달러를 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72,000 아래에서 72,000 아래에서 또 뭐 번트성 단타를 노려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는 선절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지금 방망이를 짧게 잡으라는 말은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또 이 패턴이 나중에 망가질 수 있거든요. 망가지게 되면 또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되게 섬세하게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오른 것들 많습니다. AI 종목들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었는데,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무조건 반복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플레이덱 같은 경우 지금 빠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곡소리 날 게 지금 상승이 되니까, 지금 되게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괜찮은데, 코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번에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이거보다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여기 수급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여기 수급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여기 물량이 왜 여기서 안 터졌는지 모르겠다. 왜 여기 터졌지? 그래서 이 수급을 믿고 우리가 배팅을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때 사실 비트코인 좀 끝까지 들고 있었어야 됐는데
역시 먹고 사는 게 생각보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뭐, 이 정도 만족해야 되는데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실진 5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1파를 말씀드렸었고, 이게 3. 그죠? 이게 이제 3에 3에 5다라고 말씀드렸었고, 3에 5. 이게 3에 5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확실하게. 이제 큰 3파가 완성이 되고, 이제는 5에 1, 5에 3. 뭐, 이 5에 3, 5에 4, 5에 5가 남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언젠가는 5에 4가 등장을 하게 될 텐데, 그죠? 거기 언제 등장할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의문점이 되겠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파도 웨이브가 다 끝나고 나서는 이 전체 상승에 대한 절반 이상을 되돌린다는 건 거의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거래가 더 강해졌고, 지금 저 과열이 더 강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과열이 강해진 상태에서 들어와야 될 시그널, 고점 시그널을 알 수 있는 것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면 이건 고점이 거의 확실시 돼요. 근데 지금 거래량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눈치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ETF를 계속 상장하면서 좀 더 갈 거야, 좀 더 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두고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좀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주봉 정도입니다. 엄청 옛날부터 그랬던 거 난리가 났죠, 그죠? 이게 멱사가 쌓여서 그런 거지, 뭐 지저분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네. 여기 거래 터졌죠, 그죠? 여기 터졌던 자리가 고점이고, 거래 터졌던 자리가 뭐죠? 저점이죠. 거래 터졌죠? 저점이고, 여기서 거래가 터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거래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가 터지고, 여기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조금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나서 여기서 거래가 터지죠. 저점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고점이 되려면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래를 터트리는 방법이 문제가 있어요. 거래가 터트리는 방법이 뭐가 되냐면, 이 상태에서는 올리면서 거래를 터트리기 힘들어요. 이렇게 상승됐을 때는. 그래서 떨어뜨리면서 그거를 터트릴 겁니다. 거의 확실해요. 근데 언제 터트릴지는 몰라요.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잠시만요. 여기서 로그로 바꾸겠습니다. 로그는 아직 못 넘어갔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쵸? 오케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왜냐면 이더리움을 좀 팔아야 되나, 지금 팔 때냐 라고 질문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게 이게 지금 비트랑 이더리움 정도 되면 시총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 오랜만에 포인마켓캡에서 잠깐 들어와 봤는데, 지금 현재 이 녀석이 지금 3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지금 하나로 약 4천조 정도 됩니다. 지금 2.5니까 3,50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거래가 터졌던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변곡점이 되는 부분들이거든. 그리고 지금 지표들이 지금 탐욕을 넘어서고 있어요. 90 가까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생겼을 때 보통은 이 탐욕이 되면 무조건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탐욕이 더 강해지면 더 갑니다. 탐욕이 강해지면 더 가요. 극단적 탐욕이기 때문에 탐욕이 더 강해졌죠. 그럼 더 갑니다. 근데 문제는 탐욕이 강해졌다 이렇게 떨어질 때 있거든요. 이때는 도망가야 되는데, 이게 그때 이걸 만들어주는 게 피해침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을 터트려주는 흐름이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죄송합니다. 거래량을 이렇게 떨어뜨려주는 그림이 한 번 또 등장할 겁니다. 더. 언제 등장할지는 알 수 없어서 그거는 맞으셔야 돼요. 그분께서 질문하셨던 게 뭐냐면, 지금 이더리움 팔 때인가요? 그게 되게 힘든 질문이에요. 이더리움 오랜만에 좀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게 일보를 팔아라라고 했었을 땐 일보 파는 건 뭐 얼마든지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등장을 하고 반등이 나와요. 이때 다 팔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이더리움 안 산다는 게 이제 보여지죠. 그죠? 그죠? 이게 떨어지고 나면 이게 나올 거예요. 이때 다 팔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살 거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지선다가 되죠? 살 거냐는 아니에요. 지금 살 수는 없어요.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때 말씀드린 이더리움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때서 제가 이더리움 노래 볼 때 이때거든요. 제가 한 3000% 넘은 그런 계좌가 하나 있더라고. 얼마 안 되긴 하는데. 아쉽죠. 그죠? 이게 살 때가 살 때고 이럴 때가 살 때지, 지금은 살 때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뭐냐? 갈 대로 가는 대로 내비둬야지. 그죠? 그래서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10개 정도를 들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2개 정도만 팔면 될 것 같아요. 2개 정도만 파시고, 8개는 그냥 들고 계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왜냐면 사람 심리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이걸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 고점을 맞추는 게 차트쟁이는 아니거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고점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지금 비싼 가격이에요. 확실한 건 비싼 가격이에요. 이거 이렇게 말하면 더 오른다고 앞으로도 줄줄 달릴 수 있는데,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존버하면, 여기서 존버하고 싶은데, 얼마 전 조만간에 제가 그 생방송을 킬 텐데, 장투하고 싶은데 혹시 가격 좀 잡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21년 11월 때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에이다,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당시 이때 3,000원이었었거든. 그래서 제가 이 700원쯤 오게 되면 장투를 한번 봐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여기서 700원까지요? 근데 결국은 그런 거란 말이야. 이게 버티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걸 버티는 게, 이건 확률적인 이야기라서 그런 거야. 이거 벌어지게 되면 10종 8군 이익이 나와야 돼요. 장투는 이럴 때 하는 거라고요. 이 모이래를 몰라. 지금 답을 보니까 지금 동탄 올랐잖아 바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장투는 이럴 때 하는 거라고요. 제가 A에다 30원, 60원 때 막 얘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지금.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약은, 나는 두 개만 팔겠다. 그리고 PHM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2개 다시 채우고 반등에 다시 정리해서 끝을 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더리움 들고 있는 거 다 팔았습니다. 저는 원체 매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미련 없거든요. 다른 거 갈라타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알트코인들 지금 난리 나고 있잖아요. 지금 리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플은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다이버스 안 들어졌고 리플 슈팅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노려보셔도 돼. 그죠? 근데 이제 뭐 손절은 좀 멀리 잡아야겠죠. 870원 정도 손절가를 잡아야겠죠. 그죠? 리플을 노려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리플이 상승한다는 것은 또 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또 징조기도 하니까, 나중에 950원 정도 와주면 땡큐. 뭐 정찰 놓고 살짝 잡고 손절 잡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셀러는 됐고, 뭐 이런 애들은 좀 더 놔주겠습니다. 그리고 뭐 썸씽 같은 것도 뭐 빠지고 있죠. 체인링크도 뭐 잘 움직이고 있긴 한데, 루멘도 마찬가지. 루멘도 이제 리플이 가면 루멘도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에이다다 이런 애들보다 오히려 루멘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 이때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던지고 있어도 돼요. 흔들려도 쟤는 괜찮다고 봐. 하지만 AI 관련 애들 빗썸 좀 볼까요? 오랜만에 빗썸을 좀 들어봤는데, 월드코인, 야 많이 올랐네요. 그쵸? 더 갈 거예요. 얘도 한 방에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파동을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6,000원 밑으로 빠질 겁니다. 네,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 마찬가지죠. 테더 아니고 뭐야 이거, 델리시움 마찬가지야. 여기 거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보셔야 된다고. 지금 저는 빗썸을 굉장히 극혐하기 때문에 안 보고 있었는데, 아마 저희 동방에 계시는 분들 많이 보셨나 봐요. 이걸 보셔야 돼. 이게 수급, 인마들이 여기서 세력질 한단 말이야. 자전거래 이벤트고 나발이고 뭐 그런 걸 하거든요. 뭐 거래 수수료 영혼 이벤트 이런 거 하거든요. 그리고 쏴버리잖아. 매물 안 나왔죠 아직까지. 몰라요 아직까지. 얘가 나오려면 피레침을 찍든, 한 번 더 추세에 약해진 원형 천장을 만들든, 이렇게 원형 천장을 만들든, 아니면 피레침을 꽂아버리든. 꽂아도 반도주고 빠져. 네. 그죠? 얘도 나중에 어디 올 거다? 아직까지 얘는 지금 이것도 아직까지 고점 확인되고 있진 않네. 야, 대단하네요. 빗썸이 난리다 하는 이유가 있었구만. 그죠? 이런 애들 지금 거래가 들어오죠. 이거 위험해요. 이거 지금 위험해졌거든요. 조금 남았어요. 아직도 남았는데, 여기 얘네들 이게 작업친 거란 말이야. 보이죠 이거? 얘네들 여기 어딘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업친 거 이것들이 슬슬 위험해지고, 아직 남았는데 위험하다. 결국 말씀드린 이것도 나중에 1.5까지 빠질 거예요. 나중에 이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다 태초로 돌아올 겁니다. 왜? 가치가 있는 애들이 아니거든. 얘네들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때 이때 제가 얼마나 말씀드렸어요. 이때 이더리움
이거 봐라. 이거 간다. 이거 많게 가면 500만원까지도 간다. 이 당시 250만원 불렀단 말이에요, 제가. 이 위로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랬거든. 올라가서 빠지고 난리가 쳤잖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건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 위로의 움직임은 불안한 거야. 들쭉날쭉 하니까. 근데 아까 전처럼 여기도 지금 비쌈 자체가 있는 거래량이 없네요, 보니까. 그죠? 이거 비쌈 애들이 작은 장난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솔라나도 마찬가지. 솔라나도 이때죠. 이것부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게? 솔라나 이제 거래가 빠지기 시작했죠. 거래가 터지고 나서 빠지기 시작했죠.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량주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 이런 식으로 원형 천장 만들고 하면 조정이 나올 겁니다. 원형 천장을 만들던지 아니면 신고점 갱신을 가든지. 왜냐면 이 물량을 지금 소화를 시키지 못했단 말이야,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어요,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김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불연 요소가 많아서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게 되는 거겠죠. 스페이스 아이디 난리가 난. 이거 봐봐, 여기 이 거래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런 데서 답이 다 나온다고. 그죠? 답 보고 왜 지금 와서 이러냐.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걸 봤으면 제가 근데 너무 대놓고 세력질 하니까 짜증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결국 다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차라리 안 간 애도 있죠. 덜 먹더라도 뭐 일단은 좀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지금 차라리 루멘이라던가, 그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이오타도 괜찮아요. 아이오타도 뭐 그런 애들, 그러니까 덜 간 애들, 이런 애들이 차라리 나아요. 빠져도 덜 빠지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도 직역할 터졌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서 나중에 뭐 꿀렁꿀렁꿀 하다가 뭐 만약에 성공하면 쭉쭉 할 수도 있고, 가다가 뭐 빠지 흔들어 다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때 다시 노려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비용이 더 커지는 거지. 근데 아까 전처럼 펌핑이 나오고 막 신고가 갱신하고 막 날아가는 애들이죠. 이런 애들은 그냥 진짜 도박하는 거지. 그러니까 먹고 팔아야 돼. 비트코인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약조정이 나온 이후에 만약에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4월 달에는 흐름이 좀 바뀔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건 예상입니다. 4월 한 중순부터는 확실하게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위아래로 흔들어대든 어쨌든 간에 뭐 뭔가 새로운 뭔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것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짜잔하게 조정이 나오고 나면 한 번 정도의 큰 웨이브가 알트코인의 그런 대규모 펌핑장이 좀 덜 간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규모라고 했을 때 좀 저기 AI 종목, 신규 종목은 시체가 없으니까 완전 날아가 버리겠지만 뭐 이런 애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그죠? 아이오타 같은 경우도 뭐 요정 1000원 정도까지, 이거만 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이런 거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2023년 10월부터 해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비트들 좀 줄여가지고 이런 종목들 단타 치고 놀아보는 거죠, 그죠? 현실을 감수하면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질문을 드셨던 분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팔 때는, 전부 다 팔 때는 피레점 한 대 맞고 나서 파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그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정상적인 부분이라면 분할 매도 정도로 하시면 딱 좋은 흐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고점은 아마 넘어갈 거로 보여져요. 제가 비트코인도 일단 1억을 갈 거라고 본다고. 근데 난 사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랬죠. 좀 패기 좋게 말씀드렸는데, 이 넘어갈 거라고 보여져요. 넘어갈 건데, 넘어가게 되면 시그널이 하나 등장할 겁니다. 시그널이 등장하게 되면 나오고, 요 모습, 지금 여기 모습 있죠? 그러니까 이거 맞으면 아프잖아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고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정도는 팔았다가 조금 더 올라가 700만원 가면서 저 욕 좀 하시고, 나중에 팔았던 가격보다 더 싸지게 되면 그 2개의 물량을 채워보셔도 괜찮다. 그렇게 원래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는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요게 지금 음봉으로 돌아서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한 8천만원 중후반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단타성 매수를 드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사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사고 싶으시면 아까 그런 애들 아쉬움을 달랠 만큼만 당겨주십시오. 신규 진입은
그리고 뭐 신규 진입하는 거는 솔직한 말로 님들이 잘못이죠. 그죠? 우리가 작년 가을 겨울에 얼마나 스타라고 지금부터 사모하고 노사 지으면 된다고 어차피 오를 거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얼마까지 갈까요? 지금 어떨까 할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팔까요는 괜찮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팔까요에 대한 답변 드린 것 같고 횡설수설 했지만 이 정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